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확률통계 9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확률통계 9차시는 교과서 중단원 문제를 풀 거고요. 10차시는 대단원 문제, 그 다음에 11차시부터는 등교계약을 하든 등교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풀 거고요. 아니게 되면은 이제 프린트를 또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문제풀이에 있는 모든 문제는 시험 범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 1회고사의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여기 2형 정리까지예요. 그러니까 1회고사 전까지는 계속 1회고사와 관련된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볼게요. 9차시 수업 자료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9차시 오늘 이제 10차시 문제풀이도 이제 10차시 문제가 올라갈 거고요. 10차시 강의에는 11차시 문제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수업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제 문제를 더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중단원 문제예요. 1번부터 볼게요. 쫙 크게 키워서 볼게요. 네. 정팔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하는 순간 원순열을 여러분이 고민해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니까는 이 자리와 이 자리 어때요? 같은 자리로 인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 결국 원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네, 7팩토리얼 답을 쓰시면 되고요. 계산을 5팩까지는 하세요. 6팩도 하세요. 근데 7팩부터는 이제 문제를 낸다면 보기에 7팩이라고 써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번호가 지금 1번 다음 2번이 아니죠? 이런 이유는요, 교과서에 번호 그대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제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하셔도 좋고, 그 풀이나 이런 걸 좀 더 상세한 걸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에 해당 번호의 풀이를 보시면 됩니다. 식당에서 후식으로 떡과 음료수 중에서 중복 허용할 2개를 고르겠대요. 여러분, 중복 허용한데요, 파이 아니면 H죠? 고른대요. 그죠? 그러면 H네요. H인데 몇 개에서요? 3개에서, 대상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요? 2개. 생각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6개 하시면 돼요. 자, 6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육면체 7개를 붙였대요. 네, 각 면에 다른 색이 오도록 7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 그다음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은 것을 본다. 원순열 관련 있다 라고 바로 체크시키면 되겠죠. 가장 인접한 게 많은 것부터 출발하면 좋아요.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7개. 그죠? 그 다음에 돌리면 되죠. 얼마요? 남은 6개로 돌리니까 5팩. 다 칠해놔야 사건이 끝나죠.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12번. 3개의 문자 XYZ를 이용해서요. XYZ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단항식 중 서로 다른 5차식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5차식이란 얘기는 이 XYZ를 5번 뽑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복 허용하고 순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H예요. 바로. 그래서 몇 개요? 3개 중에서 몇 번을 뽑아내요? 총 5번. 그래서 7시 5니까 7시 2여서 2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식으로 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면 돼요. X, A, Y, B, Z가 C제곱일 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여야 되고요. A는 0보다 커놨고 B도 0보다 커놨고 C도 0보다 커놨대요. 딱 보자마자 뭐예요? 합이 5이면서 서로 다른 의미한 정세의 개수, 즉 표준 문제였죠. 네, 바로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준 문제, 대표 예제 이런 것들을 잘 풀어놓으면은요, 결국 어떤 문제든지 글로 다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14번이요. 5명의 학생 A, B, C, D, E 학생을 구별시켜 놨어요. 현재요. 학교 급식 만족도를 조사한대요. 만족은 공표, 보통은 세모, 불만족은 X로 나타낼 때요. 해달래요. 단 기권이나 모의표는 없다.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이런 거 조사하실 때, 의견 안 내시면 안 돼요. 기권, 모의, 이런 거. 네. 투표도 무조건, 어딘가에 하셔야 되는 게 좋은 거죠. 자,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래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볼게요. 뽑을 수 있는 건 3개예요. 그죠? 동그라미, 세모, X. 그리고 뽑는 애들은 5명이에요. 예. 그럼 고민하는 거예요. 중복 허용하나요? 일단 중복 허용해요. 중복 허용하지만 5개 뽑을 수가 없죠. 네. 그럼 순서 중요한가요?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A가 5를 뽑은 경우와 B가 세모를 뽑은 경우, A가 세모, B가 5를 뽑은 경우, 이거 같아요, 달라요? 이거 다른 경우예요. 그죠? 학생을 구별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가 오면 돼요. 243 오면 되고요. 동그라미가 두 번 나와야 된대요. 동그라미가 두 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라미. A가 동그라미든 B가 동그라미든 어떤 두 명이 동그라미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동그라미를 줘요. 너희는 동그라미 해. 그럼 남은 3명이 있겠죠. 만약에 이게 A, B였다면 CD가 있겠죠. 근데 CD는 아무거나 뽑아도 되죠. 위에서 여러분의 파인지 얘기했죠. 3개를 뽑을 잠깐만요. 3개가 아니죠. 만족은 안 되죠. 만족은 이제 못 뽑으니까 보통 불만족 2개 중에 몇 명을 뽑아내야 돼요? 3명이. 그래서 2개 곱하면은 80이라고 나오면 돼요. 자, 여러분 15번. 15번은 우리 제가 마지막 어디죠? 아무튼 이거 마지막 시간에 함수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줬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게 거기다 이제 시직을 변형하거나 플러스 1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x라는 정의역이 1, 2, 3이 있고요. y라는 정의역이 3, 4, 5, 6, 7이 있어요. 이때 f1은 f2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f1이 있고 f2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자 그랬어요? 요 밑에 3, 4가 와도 되고 3, 3이 와도 되죠. 근데 4, 3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총 5개 중에요.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아낼 거예요. 근데 순서를 생각 안 하자. 왜냐면 4, 3이 뽑히면 3, 4로 배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C 아니면 H예요. 근데 중복을 허용해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H. 그럼 1과 2는 배정이 끝난 거예요. 어디론가. 그럼 3만 배정하면 되죠. 함수가 되려면 몇 개요? 5개. 그리고 계산하시면 75 나오면 됩니다. 설명이 좀 빠른가요? 빠르면 카톡에 남겨주세요. 빠르다고. 그러면 조금 속도를 줄여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듣다 보면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은요 말이 너무 빠르면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속도로 하면은 여러분 되게 지루할 수 있거든요. 저도 온라인 강의 많이 들어봐서. 그래서 조금 빠르게 여러분이 배속을 올리지, 이게 또 체크할 때 시간 체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속을 올리지 않을 수 있게 조금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5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다항시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45래요. 자, 이항계수 딱 나오면은요, 일반항 챙기시면 돼요. 1 플러스 x n제곱 ncr이에요. 1x, r을 아무 쪽에나 붙이면 돼요. 어느 쪽에 붙이는 게 좋아요? 복잡한 쪽에 r 붙이고요. 안 복잡한 쪽에 n-r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항이 이거예요. 근데 x제곱의 개수가 45라고 했으니까 r이 얼마일 때요? 2일 때 nc2가 45래요. nc2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2 곱하기 1이 45죠. 이거 계산할 때 2차 방정식 풀지 마세요. 계산하면 90이에요. 연속된 두 수를 곱해서 90 나오는 거 10이랑 9잖아요. 그래서 n이 10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요 8, 7 곱하세요. 그럼 하나씩 올려 9, 8, 19 되잖아요. 8, 7 했더니 90, 56이니까 작죠. 그거 올리면 되고, 만약에 12, 13 하면은 13, 12 하면 얼마 나오나요? 아무튼 144보단 크고 169보단 작은 150 얼마 나오겠죠. 그럼 얘보다 크잖아요. 그럼 내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찾아가는 게 더 편해요. 이게 여러분 2개니까 그렇지 3개면 3차원식 풀 거죠. 4개면 4차 방정식, 5개면 5차원식 푼다고요. 그죠? 네. 풀 수 있어요? 저도 풀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못 푸는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서. 대입이 절대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대입은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어떤 형태를 알아볼 때 가장 편한 방법이 대입이에요. 아시겠죠? 자, 원소가 7개인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7개래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여러분 부분 집합 생각을 해볼게요.
A, B, C, D, E가 있는 집합이 있다고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F, G까지 가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여러분, 홀수니까, 두 개만 한번, 홀수, 세 개요? 세 개. 세 개를 뽑으면, 여러분, A, B, C를 뽑는 거나, B, C, A를 뽑는 거나, 두 개는 같은 집합인가요? 같은 집합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복 허용이요? 중복 허용 아니에요. 끝났네요.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럼 홀수의 개수 몇 개예요? 7개 중에 1개인 집합이 있을 거고요. 7개 중에 3개, 7개 중에 5개, 7개 중에 7개. 7로 시작해서 홀수들의 합이네요. 컨비네이션 3개 이상이면 이항 개수의 성질 아닐까? 1 플러스 x의 n제곱 아닐까? 그 중에서도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고 홀수는 짝수만 더하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갈게요. 자, 수학여행에서 6명의 학생이 매번 구성원을 다르게 해서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 횟수를 구해달래요. 여러분, 사진을 찍어야 되는 횟수예요. 혼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사진에 사람이 없을 순 없어요. 그러면 한 명이 찍는 경우, 2명이 찍는 경우, 3명이 찍는 경우, 4명이 찍는 경우, 5명이 찍는 경우, 6명이 찍는 경우죠. 제가 왜 컨비네이션 썼겠어요? 컨비네이션을 쓴 이유는 학생 1번 학생과 2번 학생 뽑는 경우와 2번 학생과 1번 학생 뽑는 경우는 같아요. 그죠? 사진 속 인물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 생각 안 해요. 중복 허용이요? 우리가 복제인간이에요? 중복 허용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면 2의 6제곱에 6시 제로가 없죠. 그래서 6시 제로인 1을 빼는 거예요. 이게 6시 제로예요. 이게. 네. 풀이에서 이런 거 쓰지 마세요. 63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김에 이거 먼저 갈까요? 이거 뭐예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의 n제곱은 2001, 1001. 이것도 어떻게 풀 거예요? 지수 내려요? 양변에 로그치 할까요? 로그표도 없는데? 아니죠. 적당히 넣으세요. 2의 9제곱 512, 2의 10제곱 1024, 2의 11제곱 2048.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2의 10제곱이 1024인 거는 알아두세요. 왜? 4차 산업, 잠깐만요. 맞나요? 4차 산업 혁명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 우리 컴퓨터는 이진수잖아요. 2의 10제곱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n이 얼마예요? 10이요. 네,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럼 8번이 오늘의 가장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21의 11제곱을 40으로 나누겠대요. 여러분 40으로 나눌 때 잘 생각해보세요. 21을 11번 제곱을 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얘는요. 그리고 저는 그런 문제는 내지 않아요. 어떻게 11번을 제곱해요? 계산기를 줘도요, 이건 쉽지 않은 계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40보다 40, 그러니까 4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40으로 묶이는 모든 애들은 몫이에요, 몫. 그 나머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40으로 안 묶이는 애들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당연히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항 정리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풀이에서 1 플러스 x의 n제곱 11제곱에서 x에 얼마를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한 번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40으로 묶으려면 21을 뭘로 쪼개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항 정리 안 맞잖아요. 이항 정리예요. 이항 정리니까 항을 두 개로. 그러면 상식으로 얼마를 쪼개야 되겠어요? 11 쪼개실래요? 그럼 40으로 묶여요? 안 묶이잖아요. 누구로 쪼개야 돼요? 20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20 플러스 1로 가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데, 1 플러스 20에 10을 제곱하시면 돼요. 자, 11번의 기회 중에 한 번도 안 뽑을 거예요. 누구를요? 20을요. 그죠? 1만 20번 뽑힌 거니까 1 안 써도 되죠? 쓸까요? 11번 중에 한 번에 21번. 11번 중에 두 번에 20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갈 거거든요. 11번 중에 11번에 20에 11제곱. 그런데 20에 제곱만 되면은요 400이에요. 400은 40으로 묶으면 10으로 해서 다 묶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20의 제곱이 묶여요. 얼마로? 20의 제곱 한번 쓸까요? 10의 C2, 10의 C, 11의 20의 9제곱 이고요. 아이고. 플러스 11이니 이거는 1이고 요 뒤에 거 11 곱하기 20, 220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400이니까는 40으로 묶으면 40 곱하기 10에 그죠? 11 컴비네이션 2 더하기 11 컴비네이션 11에 20의 9제곱 이렇게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몫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국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 따라서 221은 40 곱하기 5 더하기 21이죠. 그 나머지 얼마예요? 21.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제 응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게 돼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이거 이항 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야 단원이 여러분 좁으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늘어나면은요 몰라요. 늘어나면 이게 어떤 단원 문제인지를 찾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것도 안 되면 단원을 찾으려면 좋은 게 뭐냐면요.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이거 어떤 표준 문제로 끌고 갈 수 있나? 어떤 표준 문제로 끌고 갈 수 있나? 이런 걸 끊임없이 하시다 보면 수학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다음 시간은 대단원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